기준금리 결정 나왔습니다. 절대전략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먼저 좀 전해드릴게요.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된 1%로 연 1%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제로금리 1년 8개월 만에 끝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2부 현장에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그런지 환율 동향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요. 계속 1,189원권 기록하고 있고 양쪽의 지수, 증시에도 큰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반대 매매 유무, 호재를 두려워하고 악재를 반가워할 때, 그래서 실적 기업을 역발상으로 투자하자. 그래서 역발상 투자 전략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존 전략을 계속해서 좀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반등을 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고점에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나 엔터나 뭐 게임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좀 급반등 흐름이 좀 나왔었던 IT,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있겠죠. 그리고 악재의 기업들은 아무래도 좋지 않은 소식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좀 전저점에 있거나 시세가 좀 부진하거나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반대매매 유무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손바뀜이 나타났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매매가 됐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그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고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새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투자 주체성 자금들이다, 뭐 기관성 자금이다, 뭐 자산 운용성 자금이다, 또는 개인 큰손해 좀 자금이다 라고 하면 플러스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호재를 좀 두려워하고 악재를 반가워할 때,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기업의 본질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00원에 호재가 붙으면 알파가 붙어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거고, 마이너스 알파가 붙게 되면은 10,000원의 이 본질 가치가 어떤 시장의 유동성 축소나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더 낮게 거래되는 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걸 좀 싸게 사서 우리가 반도체 또는 게임 주가가 이제 폭락하거나 급락했던 시점에 잘 공략을 해서 지금까지 좀 좋은 성과가 있듯이, 지금 이 기준을 그대로 다른 섹터들에도 저는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먼저 기준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지금 2,986 정도 됩니다.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2,830, 위쪽으로는 3,050에 대한 기준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과 관련된 부분은 어제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이하에서는 형성되고 있는 구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계속 여전히 거래량도 없고 거래 대금도 붙지 않는 시장이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에 대해서 고점에 있는 주식을 따라가기보다, 하늘에 있는 주식을 하기보다, 꼭지에 있는 주식을 하기보다 충분히 거품이 빠진 주식을 사놓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대신 싸구려 주식을 사지 말자. 싸구려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싼 주식을 사야지. 그죠? 싸구려 주식은 본질이 훼손된 기업이 싸구려 주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조류에서 벗어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은 하면 안 되는 거고, 기조에 포함되면서 시장의 중심에 있으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 이런 어떤 요인 때문에 지나치게 좀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되겠죠. 디램 가격이 지금 오랜만에 반등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7월 7일 이후로 반등이 처음으로 나왔다라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12만 원인 거죠. 한창 악재 나왔었을 때는 9만 원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9만 원대, 9만 7천 원대 산 사람들이 잘한 거고요. 지금까지 지금 현재 뭐 시장 별로 신경 쓰지 않고서 잘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호재 나왔을 때 사면은 7만 5, 6천 원대 사야 되는 거죠. 근데 6만 9천 원에 산 사람들이 잘한 거고, 7만 4천 원에 산 사람들이 그래도 잘한 거다. 그죠? 중간에 내가 2번 정도 분할 매수했어도 7만 2천 원 정도 평균 단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잘한 거고,
이제 공략을 IT 반도체 쪽에 잘 하신 분들은 그 다음을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느냐 보면 거품이 충분히 제거되는 주식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기준으로 20만 3천 원짜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방어되면 다행인데, 그죠? 이 자리가 방어되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 자리를 붕괴했었을 때 거품 빼는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16만 원, 17만 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3천 원이 방어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가격은 잊으시면 되고, 이 가격이 만약 무너졌을 때 16만, 17만 원짜리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26만 원, 27만 원짜리에서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가격짜리가 있습니다. 거품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22만 원짜리하고 20만 원짜리였었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벌써 한 3만 원 또 낚이는 거 아닙니까? 3만 원의 하락을 피하는 것도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격을 오면 하는 거고 안 오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하는 것이 전 중요하겠다. 그래야 손절 안 해도 되거든요. 좋은 기업, 돈 벌고 있는 기업을 거품이 빠진 자리에서 들어가면 손절 안 해도 돼요. 2번 정도만 분할매수 하면 되니까. 그리고 화학주, 롯데케미칼 최근에 첨단 소재 관련된 부분을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 소재 관련된 부분이 워낙 높다 보니까 높은 프리미엄을 좀 받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20만 9,500원 정도 되죠.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17만 2천 원까지.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그냥 기술 반등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 전환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장난을 쳐서 악재를 일부러 생산시키는 뉴스들이 나온다. 그러면 17만 2천 원까지는 열어놓으시고 그때 공략을 한번 해보셔라. 저 자리에 오면은 사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신규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손절하기 싫거든요. 진입하는 주식들은 손절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만 공략하고 싶다. 그래서 안 오면 안 하는 거고 오면 하는 거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지금 74만 1천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사기 위해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62만 원대까지는 좀 거품이 빠진 자리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품이 제거된 주식들 반대 급부인데 LG 생활건강이 전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어제도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117만 원짜리 이 자리에서 제가 그때 공개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25만 원 반등 최 구간에서 8% 정도 수익 확보를 했고 지금 또 다시 저는 공략해도 되는 자리에 와서 저점이 깨지든 횡보하든 이건 사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순수하게 화장품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된 자리니까 우리가 뭐 생활용품에 관련된 음료와 관련된 이런 이익이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략해도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같은 의견으로 이제 아모레 퍼시픽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전저점을 깨져도 18만 원 이하에서는 2번 정도 나눠서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급락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린 게 아니라 급락하기 전에 2차 급락이 나오기 전에 22만 원대, 24만 원대부터 기다렸다가 이 의견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폭락을 피한 다음에 의견을 드리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면세점 관련된 업체들이 위드 코로나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 위드 코로나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텔신라도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7만 원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7만 원 깨지면 기대 수익률이 좀 높다. 그래서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서는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규 공략 자리라고 한다면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 또 공개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20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 제 클럽한테 이제 등록되시면서 제가 전체 문자 보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7만 2천 원까지 열어놓고 20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고 해서 한 25%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절반 정도 수익 확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시 재공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제시해드리는 자리는 이제 21만 2천 원이 되는 거죠. 자, 21만 2천 원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고, 다만 염두를 해야 될 게 어떤 걸 염두를 해야 되냐면 악재하고 싸우셔야 돼요. 지금 분식회에 관련된 이런 이슈 나오고 있고, 회계물질 관련된 노이즈, 이런 변동성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사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생 한 방에 대해서 한 방에 지르기보다는 신용이고 뭐고 다 지르기보다는 철저하게 변동성을 고려를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공략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을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화끈한 시세가 터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는 방향을 보면 지금 중형주군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 쪽에 지금 추가적인 공장을 좀 증설을 하고 있고 신사업을 좀 키우고 있는데 이 플랫폼 사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CMO에서 CDMO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 siRNA하고 mRNA 관련된 이런 업체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릭스는 39,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에서는 그냥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해드렸던 게 ST팜입니다. ST팜 제가 9,500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한 2개월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9,500원 이하는 매수 기회였고 공략하신 분들이 전 잘한 거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